안녕하십니까. 축소나가 사라지는 한국 인구 해결 대안을 국민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는 것으로서 10번째 출생아 재정 대안에 대해서 의논하겠습니다. In the winter now, you see it's like winter wonderland. Yeah, amazing. I like snow, so I'm very happy if they're full snow. That's better than Netherlands. Okay, it's much more colder. Yeah, what's up? We have been in Korea for like a few days now. A little bit satisfied. Oh yeah. Yes, very. Satisfied more than that. What It's is more that? than we expected. What did you like so far? Everything, almost everything, so different from the way of living we do in our country. And actually, look here, we don't have mountains, Yeah, it's beautiful, right? and we barely. 자, 이 사람들은 네덜란드에서 온 동맹입니다. 이 한국의 그 상황을 보면서 감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보고도 안 믿는 유럽 국민들 워낙 한국에 대한 기대들이 얕았는데 와서 보니까 엄청나게 도로도 많고 잘 되고 경치도 좋고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스위스에서요 기차가 산으로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첫째까지 가는데 위가 터졌어요. 여기 산이 보여요. 여기서 그런 산을 올라가는 기차를 보고 내가 놀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도 보고 그렇게 놀란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잘 해놨으니까 내 말은 이제 30% 수준으로 줄이고 그만하고 시급한 출생아 비용으로 인구를 정착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돈을 많이 썼으니까 이제 안 써도요. 그거 잘 됐어요. 더 편리하게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 정도면 참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잘 돼 있어요. 제가 많이는 안 가봤지만 24개 나라를 가봤는데요. 외국인들하고 많이 만나고 여기에 많이 살면서 봤는데 한국 잘 되었습니다. 1985년도에 제가 일본에서 1년 살았는데요. 일본 그때 잘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 나라보다 지금도 훨씬 잘 됐어요. 내가 그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요.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참 놀랐습니다. 이 일본의 지하철. 우리나라 지금 훨씬 3배 많아요. 그때도.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볼 때 한국의 유튜버들이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내 이제 그만하고 나는 그만해요. 그만하고 또 한국이 세계 제1의 조선업, 농업, 무기, 군사력, 인간개발 모든 분야에 참 잘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다들 들어봤을 것입니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러한 우수한 인재와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두드러지게 훌륭한 기질과 능력이 있으니까 인구 문제도 좌절하지 말고 빨리 해결해서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작은 나라지만 싱가포르 보십시오. 더 작은 나라인데도 지금 얼마나 활력 있게 일해요. 우리나라가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일을 하지. 인구가 줄어들면 누가 해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세계로 꼽히는 그 지하철을 말하고 있고요. 지하철은 한국이 해낼 만큼 것 중에서 참 잘했다 이겁니다. 자, 또 말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30% 수준으로 줄이고 이제 유지만 하고 시급한 이 출생아 비용을 통해서 인구를 정착시키자.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또. 자, 프랑스 가족도 세계 최고로 높고 놀라운 그 시설과 그 안에 생활을 보면서 지하철은 한국인이 해낸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다 이겁니다. 지하철만 잘한다는 게 아니고요. 참 많은 걸 하니까 30%를 하고 줄이고 시급한 재정을 출생아 비용으로 쓰자. 자, 지하철 노선도 보면요. 엄청 아까 말한 대로 일본은요. 일본에가 1986년도에 갔을 때 이만큼. 근데 지금 굉장히 넓어요. 많아요. 뭐 우리나라 사람, 우리들은 지금 그 넓은 데 가깝다, 많아 가깝다 그냥 이해하지만 세계 사람들이 볼 때 엄청난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놓은 곳입니다. 잘 해놓은 거죠. 자, 인천대교를 타고 가보면요.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지나갔으나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렇게 디귿자 해가지고 참 응대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잘한 거예요. 이제
이제 잘했으니까 이제 이런 데 그만 쓰고 예상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 문제도 역시 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따라서 조정될 것입니다. 내 생각에 지금까지 형편으로 볼 때 최소 3억 원을 줘야 된다. 그래서 38조 정부 예산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모든 걸 법제화해서 안전하게 실천해 나가면은 아마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과거의 생각들이 많은 잘못을 했는데 앞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차이로 이 재정 문제도 풀어나가야 될 것이고 이 전문적인 시각으로 포괄적이고 전체적으로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정부가 이 출생아 재정 문제를 안정된 방향으로 지속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을 위해서 지속적인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결정을 하고 또 정확하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는데 지금 한국은 세계 13위 한국 예산이 2023년도에 639조입니다. 이 돈을 누가 냈습니까? 국민들이 냈고 이 비용을 좀 줄여서 앞으로 출산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핍박과 학살 속에서 고출산했습니다. 지금 경제를 지원하지 않아도 고출산을 할 국민입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지금 어려워도 지금 전쟁도 하고 참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뭐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역시 꾸준하게 인구 정책을 잘 유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아마 정부 지도자 잘 알 거예요. 저출산이기 때문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고출산에도 여전히 신생아들에게 필요한 재정을 주어서 출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고출산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무역, 건설, 투자 등 모든 분야가 위축이 되면서 대한민국 기업들도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건설은 위기 상황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요. 그 기회가 중동 내전이었습니다. 해외 수주가 급감한 2010년대 하나 김승현 회장은 세계 경제 불황 속에서 내전을 겪고 있는 중동이 조만간 내전이 끝나고 전후 복구 공사가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이라크 복구 공사 수주를 따내기 위해 이라크 정부와 접촉을 하며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세계가 전쟁과 상황이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 경제가 어렵게 되어도 결국 건설을 해야 되니까 아마 앞으로 이런 수주가 올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수주가 올 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경제 발전에서는 많은 돈을 벌어왔고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내 친구는요, 은퇴 후에 아들보다도 손자가 더 귀여운데 손자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 손자, 그래서 자부에게 손자 하나를 더 요청했으니까 가정 경제가 어려워서 못 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은퇴하고 돈도 적은데 생활을 하려고 매월 100만 원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손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매월 100만 원이 그 은퇴한 사람에게는 큰 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억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야 손자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있어야 자녀를 출생을 할 수 있으니까 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은퇴한 사람이 지금 자기 생활도 어렵게 해나가는데, 그래서 한 자녀 양육비는 얼마나 될까? 지금 정부에 주고 있는 건 4,500만 원. 보통 사람들은 그럽니다. 복지비용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하는 얘기입니다. 복지비에서 2012년도에 한 2만 명 조사해봐가지고 3억이다. 이현웅 교수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주자. 제가 17사례를 조사해보니까 평균 5억입니다. 나의 제안은 4억은 줘야 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줘야 생각하십니까? 개인들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여간 필요한 금액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몫을 감당해냈습니다. 이 짧은 30, 40대에 10년 만에 우리의 출산 의무를 다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64세까지 노동을 하고 또 큰 수고를 하지만 이제 그 뒤에 100세 시대에 악년대에 안정되게 살려면은 자녀가 있어야 되고 젊은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넓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 아르헨티나가 충격적인 발표를 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바로 한국에게 아르헨티나 국토의 일부를 판매하겠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과연 아르헨티나가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역사상 최대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1997년 한국이 국가 파산 위기에 내몰렸던 상황과 비슷한데요.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세계 5대 부국으로 불렸습니다. 비옥한 초원 팜파스에서 나는 농축산물을 수출해 비약적인 성장이 일어났죠. 예, 아르헨티나가 5대 부국에서 지금은 내 동수한 사람이 수출 때문에 아르헨티나를 자주 갔다 왔다는데요.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수세식 집이마다 다 있는데 물이 없어서 수세식을 이용하지 못한다. 나라가 시설을 잘 해놨는데 지금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어려우니까 나라를 우리한테 판다 그런 얘기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돈이 있으니까 산다고 하겠죠.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건설이나 산업에 우리나라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유튜브에 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아 재정 문제도 우리가 이와 같이 도로나 지하철이나 모든 걸 잘 해놨으니까 한번 자녀 문제에 대해서, 후계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재능과 자본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뤄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단순 노동으로 외국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외국인들이 나라 산업을 일으켜주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월급 보내고 기회가 되면 왔다 그냥 가고 또 그러십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인 한국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한국인의 시간 말리도록 국민과 청년과 정치가들이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상 자녀 수를 이와 같이 세매봤습니다. 물론 기존에 지금 낳는 사람이 15년 동안에 300만 명으로 보고요. 다문화 가정에서 17만 시원 가정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건 없는 건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자녀를 낳게 해서 42만 명을 낳고 여기다가 재정 지원하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구본 프로그램에서는 여기서 말하죠. 구본 프로그램에서는 79만 명을 낳게 하는 거고, 여기서는 재정 지원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국제 결혼을 249만 명이 했는데 한국인과의 결혼도 있고 국제 결혼도 하게 되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그렇게 해서 10%로 맞춘 겁니다. 약간 이런 수치, 저런 수치를 통해서 자녀 수를 우리가 만들어서 국제 결혼을 통해서 149만 명, 해외 입양하는 문제 84만 명,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서 됐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 고출산과 이혼을 줄이고, 같은 말로 풀었습니다만, 국제결혼 활성화, 섞여 사는 지구촌 시대 어느 나라에도 국제결혼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보면 국제결혼 사람 많아요. 그래서 국내로 입양해봄으로써 10% 정도 보았는데 현재 300만 명이라고 하는 15년간 지금까지 나온 0.7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고출산을 위한 재정이므로 한 명은 누구나 지원해서 재정 빼고, 두 번째 자녀부터 재정 지원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프로그램을 넣습니다만, 그래서 15년간 총 수가 640만 명으로 보고 15년 나누면 매년 43만 명을 낳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지원해 주자는 얘기죠. 그리고 국회에서 출생아 기른 재정을 3억을 준다고 만약 법으로 통과가 되면 둘째 자녀부터 지급하는데 15년간 진행으로 한 명당 매년 따라서 국가 재정은 129조가 들어간다 그런 얘기고요. 예를 들어 한 명을 3억을 주기로 한다 그러면 4억을 주자는 게 의견입니다만은 5년간에 128조 384조가 이 전체가 5년간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5년간 그렇게 하고, 두 번째 5년간 35%, 세 번째 5년간 45%에서 100%라 점점점 많이 나아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처음에 출산은 이렇게 해서 15년간 이걸 예상하고, 처음에 재정은 첫 5년간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간을 이제 다음 패스에서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24년부터 38년까지 15년간을 여기서 계산해 본 겁니다.
그 재정 필요도 그것을 한계로 놓고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금 표를 만들어 본 겁니다. 그 나머지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조정되겠지만 제 생각에 지금까지 형편으로 보면 한 명당 최소 3억 정부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가 지지해서 이것을 15년간 진행해 나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다 보는 것인데 뭐 어쩌 보면 또 있겠죠. 그래서 5년간 매년 구분을 해보면 5년간에서 첫째 5년간에 20%를 보면 첫째 해는 2%, 3% 그래서 이거 총계가 20%입니다. 그래서 128만 명을 5해로 나누고 돈도 나누고 그랬을 때 첫 해에 이 12만 명의 38조를 지원해 주자는 얘기죠. 뭐 첫 해는 부담이 지금 안 되는 한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약 5년까지 나가다 보면은 앞으로 비용 부담이 되니까 지금부터 법적으로 결정을 하고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돈이 없으면 못한다. 뭐 그런 돈 타령한 사람 치고 아무 일도 못합니다. 돈이 없어도 해야 할 것은 해야죠. 뭐 집 지을 때 돈 다 준비하고 집 지은 사람 있습니까? 빚내서 하는 거죠. 이런 큰 일을 해 나갈 때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산해보고 밀고 나가야죠. 정치가가 밀고 나가고 대통령이 밀고 나가고 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야죠. 돈 확보해놓고 한다? 지금 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5년간 총 20%를 한쪽 잡고 128만 명을 낳으면 둘째 출생아부터 재정을 지원하는 걸로 하고 뭐 한 명당 3억 이렇게 해서 5년간 처음에 시작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습니다. 적지만은 차차 많이 오지 않느냐 하고 지금 계산해 본 겁니다. 제가 자 고출산 제한을 한 명당 3억으로 할 경우에 첫째 출생을 생략하고 둘째에 2억, 셋째에 3억, 셋째와 넷째는 3억 하면 셋째까지는 하면 넷째까지 하면 8억이 들어가는데 다섯 번째 아이는 4억,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평균 3억을 숫자야 돼요. 일곱을 낳든 셋을 낳든 간에. 그래서 누구나 현재 4,500만 원밖에 안 받는데 둘째부터 구출을 하게 되면 여기 입양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뭐 프랑스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나라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2명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20만 명 출산에 비해서 1, 2년간은 적지만 15년간 100%로 볼 때 2, 3% 한 셈이고 셋째 해는 25만 5년 차에는 38만 명이 출산되기 때문에 이런 평균 43만 명을 지금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교육의 국민적인 영향에 따라서 이게 적게 날 수도 있고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상이니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운동에 이런 내부적인 세부한 계획을 세워서 세부적인 진행을 하고 나가는 것이 국민교육운동인데 다른 편에서 다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생아 한 명당 4억은 다른 또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수치는 두 자녀부터 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에서 아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출생이 가능한 대상인 국제 결혼이나 입양의 규모가 좀 큽니다. 아직은 지금 실천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잘 벌려서 이걸 추진하게 하면서 될 것을 해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제 의견은 4억이고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재정을 4억으로 누릴 수 있어서 하여튼 재정을 충분히 주어서 기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9번째에서 출생아 말하는 79만 명하고 그 다음에 지금 10번째 방금 말한 43만 명을 재정 지원하는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생아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어떻게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약간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국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하는 입장에서 출생아 재정 대안을 내 나름대로 제시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것을 소화하시고 이해하셔서 이 일에 적극할 수 있도록 국민은 국가에 요청을 하고 정부는 받아서 국회가 결정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면 아마 쉬운 기간 안에 한국의 희망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